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특별검사팀이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은 첫 공식 일정으로요,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났는데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오늘 유가족분들과 특검과 면담을 나눴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얘기를 주로 나누셨습니까? 네, 우선 특검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좀 여쭤봤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경과라든가, 네. 그다음에, 현재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까지 검토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특별히 저희들은 이 특검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를 드리면서, 어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에 어떤 본보기를 이번에 꼭 한번 처음으로 세워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렸고, 네. 그러기 위해서 서참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또 부탁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세월호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시간도 몇 년이 흘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뭔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예전에 검찰 수사도 있었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있었는데 이번에 특검까지 또 출범을 하게 되는 이유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여러 차례 수사와 조사를 했고 또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게 물론 조사로 시작을 해야 하지만 또 수사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들이 진상규명을 하는 목적은 단순히 궁금한 것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세우는 것이 그 목적인데요. 네. 그러려면 수사와 기소를 통해서 책임을 묻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 비해서 진상규명이 완성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그동안 해왔던 검찰의 수사는 사실은 사전에 정해놓은 어떤 결론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또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들여다보는 수사를 한 것이 좀 분명하고요. 네. 그런 측면은 저희들이 얘기했던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완전히 배치되는 이런 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검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했던 질문이 사실 그거였죠. 왜 국민들을 승객들을 이 정부는 구조하지 않는지,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청와대를 정점으로 하는 정부의 위기 대응 시스템이 왜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는지, 네. 이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항상 지적을 해왔는데요. 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청와대를 정점으로 하는 정부라든가 정보기관들에 대한 어떤 조사와 수사를 해야 하는데 7년 동안 여러 가지 수사 조사를 해봤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협조를 해준 적도 없고요. 네. 그래서 이번 특검이 이런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한 이런 제대로 된 첫 출발로서 좀 의미가 깊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이 꼭 이번 특검에서는 시작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특검 수사를 좀 바라봐 주시고 또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시 좀 복기를 해보면 지난 2019년에 출범한 검찰 특수단은 1년 이상 수사를 진행을 했고요. 당시 17개 혐의 가운데 2건만 기소를 했죠. 네. 그 2건, 기소된 2건은 어떤 거였나요? 예, 우선 그 해경의 구조 방기 책임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해서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해경청장을 비롯한 11명의 해경 지휘부를 이제 추가 기소를 했죠.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일기 특조위를 방해하고 강제 해산했던 그 당시 청와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해서 네. 이미 재판 중이긴 하지만 혐의를 추가해서 또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네. 이 2건은 이제 기소를 일부 했는데 나머지 15개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로 종결을 해버렸고요. 네. 그리고 더 아쉬운 것은 이 해경의 구조 방기에 대해서 11명을 추가 기소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또 법원은 1심 재판을 통해서 과실치사상에 대해서는 모두 또 무죄 선고를 내린 그렇죠. 또 네. 최근의 일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 이건 법원도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지만 네. 사실 검찰 기소 내용에도 굉장히 한계가 많았다.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계속 요구해왔던 네. 성역 없는 진상규명, 다시 말해서 왜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배경을 수사하지 않고 네. 그 결과에 대해서만 이제 너무 천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조 방기로 기소를 했지만 결국 법원에서는 어쨌든 무혐 혐의로 나온 부분도 있었고 특조위 방해 혐의도 기소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특별한 어떤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특검이 이제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수사를 시작했고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특검은 이미 그 수사 과제가 정해져 있죠. 네. 그 CCTV 영상 데이터에 대한 어떤 조작이나 편집의 어떤 혐의, 네. 그다음에 그 CCTV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그 DVR 저장 장치를 수거하는 과정에 애초에 정부에 발표하는 다른 어떤 정황이 존재한다는 그러한 그 의혹,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 당시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제대로 적정하게 대응을 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 네. 이렇게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호 참사 전반에 대한 수사는 아닌 것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게 마지막 그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 어떤 정부의, 그 당시 정부의 대응 적정성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사참위조차도 전혀 보지 못했던 네. 대통령 기록물이라든가 정부 기록들,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를 해야 하거든요. 네. 이런 것을 착실하게 이 특검이 해 주신다면 그동안 저희들이 전혀 한 번도 조사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그래서 비로소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출발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기대하고, 또 그런 부분을 오늘 또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이번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될 과제이고 좀 내용입니다. 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우리 줄여서 사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통령 기록물이나 여기에 대한 접근권이 아예 없었습니까? 네, 전혀 없었고요. 사실은 그럴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네. 뭐냐면 검찰 특수단이 대통령 기록물을 압수수색을 했었거든요. 네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2차례 정도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사참위가 전혀 공유하지 않았죠. 그리고 검찰 특수단을 이제 해산하면서 네. 다시 그 대통령 기록물을 국가기록으로 돌려보내고 다시 이제 꽁꽁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참위는 대통령 기록물에 그동안 한 번도 접근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국회에다가 요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네. 국회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돼서 결국 이 세월호 참사의 문제의 핵심은 청와대를 정점으로 하는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네. 들여다보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전혀 지난 7년 동안 한 번도 좀 시작도 못 해본 수사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측면에서 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이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전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두 번이나 그 기회가 있었는데 다시 돌려보내서 꽁꽁 이제 닫아버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표현을. 왜 그랬을까요? 뭐 검찰 특수단이 그때 말을 했던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어떤 자료나 증거물들을 네. 다른 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고, 또 그런 근거가 없다. 그래서 줄 수 없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검찰 특수단의 네. 설명이었고 해명이었죠.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절차적으로 본인들이 지킨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요.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의 수사 대상이 3가지로 제한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CCTV 영상 저장 장치인 이 DVR, 이 수거 과정과 인수인계,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게 문제라고 유가족들 분들은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처음에 이제 그 정부에서는 그 해군 이제 특수부대원들이 들어가서
그 저장 장치를 꺼내 왔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확보한 수중 촬영 영상을 좀 정밀하게 분석해 본 결과 그 수중에서 촬영된 DVR 장치와 그다음에 육상에서 저희들이 확보한 DVR 장치가 서로 다른 것 같다라고 하는 정황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몇 가지 이제 증거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네.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서 실제로 수거했던 대원들에게 이제 진술을 받고 그리고 이제 촬영되어 있던 영상과 비교했을 때에도 진술과 영상 사이에 상이점이 좀 많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또 추가로 발견을 해냈고요. 네네. 결국 핵심은 수중에 촬영된 그 수거 당시에 찍은 영상이라고 하는 그 영상에 나오는 DVR 장치와 네. 저희들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DVR이 같은 물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사전에 이 DVR 장치를 먼저 수거해놓고 정작 발표한 그날에는 별도의 좀 다른 어떤 그 이벤트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추측도 가능한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의혹이 일파만파 커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번에 특검 요청을 한 것은 진짜 어떤 것이 사실인지 정부의 해명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사참위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좀 규명을 해달라 이렇게 좀 요구를 한 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유가족들이 원하시는 바는 물론 이제 지금 세 가지 데이터 조작 여부나 뭐 수거 과정에서의 의혹들, 정부 대응의 당시 어떤 적정성 여부 이 세 가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특검이 제대로 밝혀주길 원하고 그 이후도 기소 처벌까지 계속 가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번 특검을 통해서 세월호 전반에 대한 재수사를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제일 좋은데 네. 또 이제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가 또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대상이 있으니까. 예, 네. 예. 다만 이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과제 가운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네. 마지막 세 번째 정부의 대응 적정성 여부를 이제 수사하는 것이 좀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네. 거듭 아까도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떤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규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전혀 조사도 안 되고 수사도 안 되고 잘 아시는 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날 청와대가 어떠한 역할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전혀 규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네. 기껏해야 보고 시간을 조작했다는 것, 뭐 이 정도가 좀 사실로 드러나 있는 상황인데, 이번 이 특검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 기록물은 물론이고 어떤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밝힐 수 있는 그런 기록이나 문건들, 증거들을 좀 최대한 확보를 하셔서, 네. 그래서 이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좀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만일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후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어떤 아주 중요한 네. 시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이후에 이 수사의 어떤 상당한 속도를 그리고 어떤 내용적인 담보를 좀 기대를 하셨을 텐데 벌써 이제 4년이 흘렀고요. 앞으로 1년이 채 안 남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특검이 마지막 조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7년 전에 우리가 이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보면서 함께 했던 질문이 있거든요. 왜 사람들을 구하지 않을까? 왜 저럴까라고 한 질문을 했었는데 네. 그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나와야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또 지키는 길이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합니다. 네. 저희들 그것 하나만 보고 지금까지 진상규명을 위해서 달려왔는데요. 많이 시간이 지났고 그랬지만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다른 사회를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그때의 그 다짐을 다시 한번 좀 떠올려 주셔서 네. 이번 특검 수사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앞으로 계속 이어질 이 사참위 조사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이 문재인 정부의 임기를 마치기 전에 이 진상규명을 반드시 끝내서 다음 정부에는 이 진상규명을 갖고 진상규명의 책임을 떠넘겨서 네. 또다시 논란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함께 좀 뜻을 모아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